알쓸 전략, 알고 보면 쓸모있는 절세 전략, 강연자이며 절세 전략가인 박이사입니다. 오늘은 원앤원 북스에서 나온 상속세 덜 내는 아주 좋은 방법에 대한 내용들이 좋은 게 많아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법적으로 덜 내는 상속증여 절세법. 자,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속증여 절세 비법에 대한 거가 몇 가지 제안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좋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산가라면 상속전에 증여하는 게 좋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가라면 상속전에 증여하는 게 좋다. 상속세의 경우 유산세 방식을 취하고 증여세의 경우 유산 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자산가라면 상속전에 증여하는 게 좋다. 유산세란 피상속인 전체 재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이고, 유산세 과세 방식이라는 것은 전체 재산에 하는 거고, 유산 취득세 과세 방식이란 수령자가 수령하는 각자의 증여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법이다. 유산 취득세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내려주게 되면 그 취득한 자녀, 수증자가 되겠죠. 수령하는 각각에 대해서 증여 재산을 납부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세하는 방법. 오케이, 무슨 말인지 어떤 건지 이제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과세 방법의 차이로 상속보다 사전 증여가 유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아파트, 상가, 토지, 현금 등을 모두 합한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것보다 아까 얘기했었죠. 유산세 방식, 자녀와 배우자 등에게 재산을 분배하면 세율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60억 원 자산가인 80세 D씨 현재 재산으로 상속세를 계산해 보니 22억 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60억이니까 우리가 상속증여세율 보게 되게 되면 30억 초과 부분들에 대한 것은 50%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60억 부분들에 대한 거가 50%, 30억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4억 6천 빼고 해서 하게 되게 되면 60억에서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일괄공제 자녀들 부분들에 대한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배우자 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네요. 네, 그러면 과세표준 부분들에 대한 것이 55억. 55억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아까 그랬었죠. 예, 30억 초과니까 여기에 대해 산출세액 하면 22억 9천만 원. 그래서 신고세 공제 부분들에 대한 거. 상속은 몇 개월 했죠? 6개월 부분들에 대한 거죠. 그러면 그거 빼고 나면 22억 2130원 부분들에 대한 것이 딱 이제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네요. 오케이. 자, 그럼 22억 2130원이니 우리가 60억 자산가가 그대로 사망했을 적에 상속의 시점에서 나오는 상속세 부분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자산가라면 상속세 증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3명의 자녀에게 10년 전에 증여했다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이것을 질문을 해가지고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게 되게 되면 상속 전에 증여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효과는 얼마가 나오는지를 금액적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녀가 3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각 10억씩 증여한다고 먼저 치죠. 어차피 한 명 하더라도 동일한 내용이니까. 자, 증여재산가액을 10억으로 하고요. 증여재산 공제, 성인 자녀네요. 그죠? 성인 자녀는 얼마예요?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되는 거죠. 과세 표준이 9억 5천만 원. 오케이. 9억 5천만 원에 대해 가지고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2억 2,500만 원 나오게 되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신고세 부분들에 대한 3% 빼고 나니까 2억 1,825만 원. 그럼 곱하기 3을 하게 되게 되면 6억 5천만 원 부분들에 대한 것이 증여세로도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30억 원 증여로다가 이제 그렇게 처리했고요. 자, 그러면 자녀 3명에게 증여 남아있는 30억 원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D씨가 사망했다고 한번 쳐보죠. 자, 3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아까 우리 전제값에서 배우자 공제와 금융정서 그런 거 다 빼기로 했었죠. 자, 30억 원 부분들에 대해서 일괄공제 자녀부터 부분들을 빼고요. 그럼 과세표준 25억 될 거고 산출세액 뽑아보니까 8억 4천만 원. 오케이. 신고세액 2,520만 원 빼고 나니까 8억 1,480만 원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해줬던 자녀 3명에게 증여해 줬을 적에 그 다음에 이거 30억이 지금 사후에 됐을 때
그래서 1과 2를 다 합치게 되면 14억 6천만 원 부분에 나오네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괄적으로 그냥 60억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다가 상속이 발생됐을 때 22억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형태가 나오긴 맞네요. 절세가 됐네요. 오케이. 자,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산전증여 없이 상속이 개시된다면 30억 원이 넘는 재산에 대해 50%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 개시 몇 년 전, 10년 이전의 자녀들에게 10억 원씩 증여했다면 30%의 증여세인 2억 2천만 원 정도만 각각 자녀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계산했었죠. 상속 재산이 주로 실제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사전 증여 재산을 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면 7억 4천만 원의 세금이 절세된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 증여를 한다고 무조건 절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세부담 차이를 활용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걸 막고자 상속 이전 10년 이내의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모두 상속재산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 증여 재산을 말을 하고 있네요. 따라서 너무 고령이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증여 후 바로 상속이 일어난다면 절세가 그렇죠. 증여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절세가가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요 부분들을 이렇게 좀 숫자로다가 보기 편하게 잘못 좀 만들어 봐봤어요. 뭐냐면요. 60억 원 부분들에 대한 자산과 DC가 만약에 그대로 사망하게 되면 아까 얼마 안 됐어요. 22억 2,130원이 상속세로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자, 그거를 가지고서 제 나름대로 더 정리를 해봤는데 각각 증여를 했어요. 10억 원씩. 그럼 어디 갈까? 각각 2억 1,825원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3명 곱하기 3, 6억 5,475만 원이 이제 3명에 대한 토탈 증여세액이 되네요. 자, 그다음에 남은 30억에 대해 가지고 상속이 일어나면 얼마 낸다 그랬어요? 8억 1,480만 원. 그래서 요 2와 3을 더하게 되게 되면 사전 증여 후에 쓸 적에 세금이 얼마가 되니까 14억 정도가 나오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22억, 60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상속하는 것보다 확실히 상여 재산을 거치고 온 부모들에 대한 것이 한 7억 원 부모들에 대한 절세 효과가 나는 거는 사실이네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출판사하고 저자들이 몇 가지 좋은 방법을 제안을 해줬어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자산가라면 상속 전에 증여하는 것이 얼마나 가장 좋은 방법인지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상속증여세 절세 비법에 대해서도 가지고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